한 선비가 있다. 서늘한 향기를 품은 매화처럼 지조와 절개를 생명으로 여기며 현실을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선비 퇴계. 500년 전의 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인간의 세상을 청빈하게 닦아 신에게 귀하는 구도자의 길. 좋은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진리에 이르는 지식인의 길. 하늘천 따지 감무현 누루항 세상 만물을 하나로 이어줄 새로운 희망을 찾아 미래를 사색하는 사상가의 길. 이 하늘천 따지, 응? 그다음에 우주. 그 모든 길 위에 퇴계가 있다. 서울 신촌의 한 교회. 하루 해가 고즈넉히 잦아드는 저녁 예배 시간이면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김석. 그에게 신은 60평생을 함께한 거시자 지향이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도 한때는 교회를 멀리한 적이 있었다. 장로를 맡아 교회 헌금을 관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인간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에겐 신을 만나기에 앞서 인간의 문제를 돌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것은 신앙의 또 다른 길이었다. 그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 수직 관계보다도 사람과 사람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되겠다. 그 기독교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물질주의의 생각을 그 우리 동양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태계가 가지고 있는 학행일치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태계의 글 속에 많이 그런 게 나오는데 너를 생각하는 그런 거를 기독교 속에 도입하면 좀 기독교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그의 신앙의 돌파구가 됐던 것이 바로 퇴계. 500년 전의 인물 퇴계는 인간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있는 오늘의 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더운 여름에 나오셔서 어떻게 그에게 퇴계를 가르쳐준 스승은 기독교계의 도인으로 알려진 김흥호 목사. 목사님의 뜻이 김 목사는 근세 기독교의 거목 다석 유영모의 제자로 동양학의 시선으로 기독교를 해석한 종교 철학자. 그와의 만남은 동양학 강의에 참가한 것이 시작이었다. 뭐든지 진리 안에서만 하면 언젠가는 물론 안 되고 시집을, 선생님이 저한테 시집을 하나 갖다 주더라고. 근데 난 그 시는 읽긴 읽었는데 읽긴 읽으면서도 우리는 시에 대해서는 통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다음에 저 퇴계 평론이라고 하는, 평전이라고 하는 걸 갖다 주더라. 그래서 보니까는 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군자 시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요즘 김 목사는 성경 구절을 한시로 적어
문인화로 그려내는 일에 열중이다. 진리를 알증이 그가 발견해낸 동양적 깨달음의 신학은 김석에겐 신에게 이르는 또 다른 길이었다. 대나무를 그때 제가 한 것 중에 대나무를 2개 걸었거든요. 그때 표굴에서 걸었는데 우리의 정신의 줄기를 말하면 도교, 불교, 유교가 우리 정신의 줄이란 말이지. 이게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또 하나 지금 입는 거거든. 이미 태계를 만났으니 태계를 더 깊이 배워가지고 기독교를 태계를 가지고 다시 해석하는 그런 과목, 그런 일을 말이지. 하야 기독교가 또 살지. 신앙인 김석의 생활 공간은 학교. 사상과 정서를 뭐에 의해서 지금 그의 직업은 45쪽에 고등학교 나온 국어 작품이 교사다. 뭐지요? 이곳에서 반평생을 평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요 책입니다. 예등길이라고 젊고 하는 패기 게 있는 선생은 아니지만 그의 수업은 정치과 꽤 가난한 인기가 있는 분들이 우리가 편. 지금 국어를 공부하니까 문학과 인생의 깊이를 아는 그만의 비법은 사실 요즘 나도 아이들에게도 모르겠으니까. 여전히 이게 효력이 있다. 우리 문과는 앞으로 어떻게 살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냥 말과 글로 산다고 그랬지. 아주 잘 배웠구만. 선생님 수업은요 항상 가장 중시하는 게요 시 같은 거 가르치면 그 사람의 인물됨이나 그 사람의 사람됨을 먼저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파니샤드랑 스승의 무릎에 기대어란 뜻으로요. 그만큼 스승에 가까이 붙어서요. 스승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으로 그 말 듣고 나서 수업에 더 열중하게. 바로 요게 그래서 태계 선생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나는 혀로 밭을 간다 그래서 혀로. 아들뻘로 치더라도 한참은 어린 제자들에게 김석 선생은 함부로 하대하는 법이 없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나름의 법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사물들이 왔다 갔다 그러죠. 어린 제자들이라도 그 제자들이 공부하고 나갈 때는 마당에까지 가서 아주 극진하게 부모의 안부를 묻고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는 수업하면서도 애들에게 함부로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말을 올리는 거는 걔들이 인격적으로 대접하려고 했고 그건 태계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와 학교를 제외하곤 거의 집을 비우는 적이 없는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아이들도 다 자라 출가한 빈집에서 말없는 수석을 돌보는 게 그의 오랜 소일거리다. 방 안에 가지런히 정돈된 돌과 오래된 책을 벗삼아 살아온 60평생이지만 퇴계를 만난 후로 그의 삶은 더욱 정갈해졌다. 아침 저녁으로 정신이 가장 맑은 때를 정해 책 읽기를 거르지 않았다는 퇴계처럼 그는 하루 서너 시간을 고스란히 독서에 전념한다. 퇴계의 일상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쓴 몇 권의 책도 퇴계와 관련된 것들. 고전에 파묻혀 선인의 사상과 지혜를 탐구하면서 신앙의 세계가 더욱 깊어졌듯이 그의 시도 차츰 묵직해졌다. 나는 기독교 신자고 또 그런 계열의 시를 내가 많이 썼는데 그 태계를 알면서부터는 이런 내가 형식과 입에 발린 기도 형태의 글을 쓰지 않고 좀 내면을 밝히는 글을 써야 되겠다. 신을 닮은 인간으로 살기를 꿈꿔왔던 그에게 일생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구도자처럼 살아온 퇴계는 하나의 모범 답안이었다. 퇴계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준 지행병진의 삶. 작은 생명 앞에서도 자신을 더욱 낮췄던 경의 마음은 항상 낮은 대로 임하라는 신의 가르침 그것이었다. 벌써 몇 번째 찾는 안동. 도산서원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이 나무들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퇴계를 공부하는 지인들과 함께 나섰다. 여기가 정우당이라는 데입니다. 정우당. 퇴계가 60의 나이에 자신을 정립하면서 세웠다는 도산서당. 옛 사람들의 손길. 환갑의 나이가 되어 다시 찾아온 그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도연맹의 시를 좋아했거든요. 함께 동행한 한국 화가 야송 이원좌는 둘도 없는 친구.
김석 선생이 시로서 퇴계의 사상을 더듬어 간다면 야송이 도달하는 길은 그림이다. 지금 같이 그 물질 만능주의 내지 돈이면 모든 걸 해결된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제 정원 선생님 내가 공감하는 대목이고 더 큰 그 정신적인 알맹이 있는 시작과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로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퇴계 선생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더 밝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나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가 되게 태실이에요.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퇴계 선생의 태실. 가원, 근기, 이가원. 500년 전 퇴계가 태어난 이 집에서 그가 찾은 것은 무엇일까? 아주 좁은 그 태실 안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태어나신 걸 보고서 제가 이제 항상 즐겨 쓰는 말인데 인생이란 참 넓이나 높이가 아니고 깊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신이 정해준 인간의 소명. 그것은 어쩌면 생의 끝모를 깊이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짧은 소나기가 내리던 지난 여름,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박노자. 얼마 전 귀화한 30살의 러시아 출신 청년이다. 그가 조심스레 찾아간 곳은 퇴계의 후손이 살고 있는 종태. 아니 제가 먼저 절 드려요. 종선을 보자마자 넙죽 절부터 올린다. 어디로 대학 계시다고요? 네네 부쿠라파의 노르웨이 그 나비국 중국식으로 하면 나비국의 그 오슬로 대학에 있습니다. 예예예. 아유 제가 오슬로를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알았으면 제가 모셨어야 하는데요. 저도 알았으면 가서 찾아뵈야 할 텐데. 퇴계 선생님과 기대쓴 예. 편지 왕래한 거라든가 그런 거 조금 읽었습니다. 능숙한 한국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청년은 앉은 자세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여느 외국인과는 다른 그가 종선은 그저 신통한 눈치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온다는 기배를 받고 외국 경험이 많은 친지까지 특별히 불러드렸지만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양이 한국인이나 진배 없다. 어려울 때예요. 여기 추월 한수적. 이 정자 추월 가을 달이 그렇죠. 찬물에 한국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퇴계. 그러나 종택을 방문하긴 처음이다. 그에게도 이번 여행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 박노자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젊은 교수.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기도 한 그는 얼마 전 이곳으로 건너와 한국 역사 강의를 맡았다. 북유럽에선 처음으로 개설한 한국학 강좌다. 한국 역사를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한국어는 한국인도 능가할 정도. 고전 문학을 공부하다 우연히 발견한 퇴계의 시가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지금도 퇴계의 시는 그의 연구실 한쪽 벽에 걸려 있다. 시를 읽다가 갑자기 그냥 앞에서 보는 외물이 사라지고 저도 언제 그 시냇가에 서서 퇴계 선생님 그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가 아주 영감이 강한 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한 번 이제 한문을 모르시는 다른 러시아 분한테도 꼭 읽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돼서 퇴계의 시에 흠뻑 빠진 그는 오래전에 번역된 러시아어 판을 보곤 퇴계 시의 본래 맛을 살리는 법을 연구했다. 퇴계의 시가 이국의 한 젊은이를 매료시켰던 것이다. 퇴계를 만나면서 인간의 참모습을 알게 된 그는
한국에서 강의를 맡아 생활하는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더욱 넓혀갔다. 신문사에서 고정 칼럼을 맡길 정도로 한국 사회 전반에 해박한 그는 문장력과 언어 구사력도 가히 일품이다. 한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성찰은 본토박이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 새로운 귀족들 보면은 군대 자식들 군대 안 보내는 거 하고 세금을 주고도 안 내려는 거 하고 그리고 외국 물건을 쓰려는 거 하고 이거 조선 같으면 명나라 청나라 물건이 그리 잘 좋았는데 하여튼 요 세 가지 보면은 전통 개선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미처 보지 못하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그의 칼럼은 상당수의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을 만큼 인기다. 그는 왜 그토록 한국 문제에 매달리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아름답고 좋은 거 보고 방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꼭 사람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고 방한다면 단순한 거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그 고생뿐만 아니라 투쟁도 하고 투쟁하면서 탄압받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한국을 사랑할 사람 꽤 많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장 인간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관을 더불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현실에서 가능한 이상적인 사회를 한국의 사회와 사상 속에서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한국의 현실에 간섭하고 할 말이 많아질수록 학자로서 그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진다. 러시아인 블라디미르 티오노프가 아닌 한국인 박노자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절감하기 때문이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모시고 종손 어른이 대문을 나선다. 퇴계의 유어지를 손수 보여줄 요량이다. 너머 동네에서 너머 동네 여기보다 더 좋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거기서 사시다가 거기는 겨울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이리 넘어오셨는데 저 길이 한 도로 하나 아니십니까? 네네네. 500년 전 퇴계가 걸었던 그 오솔길을 따라 퇴계의 자취를 더듬어가는 길. 그에게는 정신적 스승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역사 기행인 셈이다. 저 계상서당 연질입니다. 그게 소단이 되었습니다. 서당이죠.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무슨 말씀? 종소는 불편한 거동도 무릅쓰고 퇴계 선생이 계시는 곳까지 직접 올라갔다. 퇴계 선생님이 대학에서 책으로만 느꼈던 그 주인공을 이렇게 대면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터. 전면에는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 쓰고 벼슬 따위는 쓰지 마라. 네,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선비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했던 퇴계. 박노자 교수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 죽동이란데 아까 그 오다가 동네가 거기 이제 퇴선에 가서 사시다가 퇴계가 잠시 살았던 죽동은 일반인들에겐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곳. 저는 학자 자손 외에 남이 죽동을 온 적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아유 전선 어르신 분 덕분입니다. 아유 어르신 덕분입니다. 유달리 예의 바른 그의 몸가짐. 요즘 한국인들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예의 범절을 그는 어디서 배운 것일까? 예의라는 게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는 아니고 본인의 본선을 되살려서 본선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실로부터 이산으로 되돌아가는 통로죠. 그건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퇴계 선생님이 그건 이산적인데 그렇게 또 되려면은 공부가 많이 돼야 되고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날 밤 종손이 기거하는 방에선 밤늦도록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전치 전치 종손이 그에게 꺼내놓은 책은 활인 신방. 공부에 매진하느라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얻은 퇴계 선생이 평생의 건강법으로 삼았던 책이다. 기틀이 조짐이 되는 것을 미리 알라 이 말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종손은 벽안의 청년에게 한자 한자 짚어가며 퇴계의 수양법을 전수했다. 조짐이 이런 조짐이 진짜 여기 보면은 심상의 퇴계 종택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흘렀다. 칼날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그 자연을 닮는다고 했던가. 퇴계의 고유한 성정은 고향 마을에 옅게 깔린 아침 안개를 닮았는지도 모른다. 박노자 교수는 일찌감치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침 산보에 나섰다. 500년 전 퇴계가 건넜을 그 개울물. 한밤에 그는 이 물소리를 들으며 어떤 꿈을 꾸었을까? 외부 세계와 단절된 별 존재, 어떤 꿈의 세계, 진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참 산진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계곡도 심산에 둘려 있는 것처럼 퇴계 선생님의 마음도 상당히 잘 이렇게 뭐라 해야 합니까? 외부 영향 받지 않을 만큼 아주 잘 보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졌다. 네, 감사합니다. 종손과 마주 앉아받은 겸상. 반찬이라고 해야 경상도식 매운 음식뿐인데. 매운 거 잘 좋아하시네. 아주 맛있습니다. 김치가 대단히 맛있습니다. 그는 영락 없는 토종 한국 사람이다. 아침상을 물리고 떠날 채비를 하는 그에게 종손은 밤새 가르쳐준 활인 신방 요약본을 꺼냈다. 귀한 손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두꺼운 책 하나를 더 얹어주며 공부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 언제든 노르웨이로 붙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퇴계 연구를 열심히 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퇴계시를 소련말, 노소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는 자그마한 글지였는데 혹시 희랑해 주시고. 박노자 교수는 퇴계시 번역에 대해 그가 썼던 논문을 담례로 전했다. 너무 맛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나중에 참 제 꿈 같으면 퇴계 선생의 시집을 만들어서 노소말로 내고 그럼 그때 제가 그거 가지고 본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계를 하신 분을 집에 애가 이제 알아야 찾아가지고 뭐참 뭐도 좀 안내도 하고 뭐 협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연구원입니다. 그렇게. 퇴계 선생님의 후손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세교 제대로 제 할아버지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였을까. 종손은 다음 대의 종가를 맡을 자신의 아들과도 만나 오래도록 교유할 것을 부탁하며 인사를 대신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순이 대접해 주셔서 너무 과분하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선비로서 세상을 개혁하려 했던 퇴계. 그는 퇴계가 생전에 즐겨 거닐었던 청량산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번 답사에서 그가 본 것은 퇴계를 길러준 자연이었다. 항림에서 구도와 강악으로 평생을 살았던 퇴계. 박노자는 그런 퇴계 길을 따르고자 함이 아닐까.
지난 8월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퇴계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무더위도 잊은 듯 강연장은 몰려온 청중들로 만원 사례. 퇴계의 시에 가락을 붙여 시원스레 뽑아내는 시조창이 시작 전부터 한바탕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강연의 연사는 제야학자 기세춘 선생이다. 동양학이라면 어디서건 뒤지지 않을 수준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퇴계 사상을 설파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일이다. 그래서 유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학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자와 주자가 어떻게 다르고 주자와 퇴계가 어떻게 다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이번 퇴계 강연은 그가 요즘 몰두하고 있는 새선비 운동의 일환. 변화하는 세상의 새로운 사상적 대안을 퇴계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 그가 주창하는 새선비 운동의 요체다.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왜 굳이 500년 전의 인물 퇴계에게서 미래의 단초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 많으시니까 좀 덜. 무릉도원이다. 백화점 가보면 이거 무릉도원 더 좋다. 그런 속에 인간은 소위 불가사리 소외됩니다. 결국 지구는 파괴되고 인간이 실종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인 경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 할 적에 어디서 찾아야 할 겁니까? 아까 퇴계 선생님이 말한 만물 일체 사상, 만물 동체 사상, 여기서 새로운 밀레니엄 새 사상의 출발이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본 퇴계 선생의 만물 일체 사상이다. 물질 만능과 이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잃어버린 동양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우리도 퇴계를 세계화시켜야 될 일. 이게 1,000원짜리를 오늘 간지우고. 어릴 적부터 한학을 익힌 그는 보기 드문 동양 사상가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퇴계에 천착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제야에서 이름난 인사였다. 4.19 이후 현실 참여에 몸담았던 그는 제야의 지도자 문익환, 김낙중 등과 함께 평화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온 인물이다. 한국적인 근대화를 고민하는 모임을 만든 것이 통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한때 그는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 후로도 한동안 그는 서양 마르크스 철학과 주체 사상을 화두로 삼았다. 서구 쪽에 그 근대화 모델이랄지 계획 모델이 있으니까 이쪽에 마르크스 쪽에서 보는 근대화, 사회주의 쪽에서 보는 근대화가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퇴계랄지 이런 분은 뒷전에 밀리고 저희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그의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 구한말 의병대장이었던 할아버지 밑에서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동학의 정신을 깨우쳤던 그가 민중을 위한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였던 녹두장군 전봉주는 젊은 날 그의 피를 들끓게 한 사상적 지배자였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녹두장군의 생가. 전봉준의 초상 앞에서 그는 감회에 젖은 듯 한동안 말을 잇는다. 이 땅의 지식인 치고 이조실의 지식인 치고
퇴계 사상 영향할 만한 지식이 하나도 없지요, 조선시대에. 그 사상이 이제 다시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정다산이고, 다산이고. 그리고 그 사상 영향을 받아서, 어떤, 민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비가 이렇다. 그분이 요새 동학교도니 아니냐, 신봉영 교수라든지 논란이 있는 동학교도든 아니든, 동학교도 입고를 했든 안 했든 그거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 선비정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60평생을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 노형령가. 지금 그가 전봉준에게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퇴계의 정신이다. 인천의 한 작은 아파트. 요즘 그는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쓰고 고치고 다듬기를 벌써 몇 번째.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에게 퇴계를 온전히 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소임이라도 되는 듯 두꺼운 고전을 읽고 또 읽으며 퇴계를 알기 쉬운 말로 풀어내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어린 후학들을 위해 몸으로 실천했던 퇴계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책 쓰는 일을 제외하곤 일체 바깥 활동을 접은 그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 나들이를 한다. 그가 찾아가는 곳은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 퇴계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면서부터 출입이 부쩍 잦아졌다. 그가 제 집처럼 드나드는 이곳은 진성이 씨 후손 이재운 씨가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 20년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은 작년부터 퇴계 기념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랄지 백성들은 아고 옛날 사람, 옛날 그 주작 그 허신 양반 몇백 년 전에 옛날 사람.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는 상관없고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존경하고 이런 식으로만 좀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런 정도거든. 모르는 사람이야 뭐 퇴계가 누군지 뭐 이름은 들어서 알지만 뭐 천원짜리 갖고 다녀서 모르니까. 근데 젊은 학생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퇴계 정신 속에서 과연 21세기에 그 자양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지금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부각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대중에게 나왔는데 이재훈 선생과 고봉 기대승의 후손 기세춘 선생이 머리를 맞댄 자리.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퇴계다. 바로 여기에 이제 상소문 핵심이 현 시대하고 봉건 시대의 낡은 관념이 아니라 미래의 대안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사상.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퇴계의 진면목이다. 지금 봉건 시대로 돌아가자. 6.25 부흥운동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봉건 시대 노예제대로 돌아가서 예로 돌아가자. 새로운 예, 새로운 그 정신 속에서 우리가 현대생활에 맞게 우리가 발전시키지 않는 한 옛것 가지고 그대로 예도 입어갖고 됩니까? 이번 500주년이 바로 어떤 그 새롭게 우리가 선인들의 사상을 말하자면 그 변화 발전시키는 옛것을 그냥 묵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묵수해봐야 듣지를 않으니까요. 그 정신을 추여서. 고층 빌딩이 늘어선 종로의 한 뒷골목. 아직 한옥 몇 채가 남아있는 이 골목에 기세춘 선생의 동양학 공부방이 자리 잡고 있다. 옛것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려는 탐구열이 이곳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지금도 우리 그냥 유교 말하자면 그 고시적인 사람은 그냥 매주 한 차례 저녁 무렵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인 사람들이 뿜어내는 향학열이 뜨겁다. 지금도 박예가 있는 정도. 직업도 나이도 다르지만 동양학에 대한 열의는 식을 줄 모른다. 이들의 공부 모임을 지도하는 것이 기세춘 선생의 유일한 공식 일정이다. 생명이 근본이다. 본생이라고 그럽니다. 본생주의를
늘 너희들은 도대체 뭘 관계만 얘기고 뭐냐 그러니까 육아를 비난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섭해서 그걸 포용해서 먹고 사는 일엔 별 도움도 되지 않는 퇴계의 그 무엇이 이들을 밤늦도록 붙잡아두는 것일까.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500년 전에 생존하셨던 그 퇴계 선생님 얘기를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지금 이제 개혁이 모두 화두가 되어 있는데 연암 박지원 선생이랄지 정약용 선생이랄지 실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들을 더 연구하는 게 지금의 더 의의가 있지, 퇴계 선생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퇴계 선생님 강조하시는지 그 점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연암 박지원 선생이랄지 타산 선생 이 얘기가 꼭 필요하죠. 근데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단군일의 유일한 학자입니다. 퇴계가. 그게 우리나라가 단군 할아버지부터 오늘 지금 2001년 8월 22일까지 국제적인 학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근데 유일하게 그분이 국제적인 학자예요. 인정을 받는. 그리고 그분 그 정신적인 자양 속에서 실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산도 물론 퇴계 500년의 세월, 한국 정신의 본류로 몇 년이 이어온 퇴계의 사상은 우리 정신 어딘가에 분명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1,000원짜리를 수억 장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원짜리 쓰면서 그거 잊어버려요. 퇴계 선생님 광고 효과가 더 큰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아무래도 1,000원짜리가 일반 소비층에 많이 보여. 퇴계는 결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퇴계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있어 왔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 찾으려면 뭐 와트 찾으려면 이건 필요. 한바탕 열띤 토론을 마친 후 이어진 흥겨운 뒤풀이. 기세춘 선생은 오랜만에 젊은이들과 흔쾌히 어울렸다. 지난 100년간 송두리째 잊고 살았던 한국의 정신. 퇴계를 좇는 그의 노력은 과거와 미래의 틈을 메워주는 충실한 다리가 될 것이다. 서울의 한 전시장. 그래. 모처럼 김석 선생이 분주하다. 그거는 회갑을 기념해 그동안 손수 쓴 글과 자식 대하듯 알뜰히 가꾼 수석들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요거는 어디에 있었나? 요거를 그러면 짚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청원 김석 시인의 회갑맞이 기념 수상들이 다섯 수녀와의 산행 필봉 및 떠들썩한 여느 회갑년과는 달리 가까운 친지와 교인들이 모인 조촐한 기념식이지만 지난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이 시간은 그에겐 어떤 잔치보다 뜻깊은 자리다. 굳고 고든 덕을 가지고 있다는 수석 전시회. 하루하루 명상하듯 가꾼 돌들은 그와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눈 친구다. 매화를 형으로 불렀던 퇴계. 그가 즐겼던 풍류와 멋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신앙인으로, 시인으로, 교사로, 그리고 한 사람의 단정한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60년. 이제 그의 여생에 남은 바람은 무엇일까? 기독교 사상하고 또 동양적인 그 우리 동양의 아주 고유한 정신, 그 두 개가 종합이 됐을 때 아마 다음 세대에 필요한 사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 치우치지 않고 잘 조화 있게 입혀서 바꿔 말하면 기독교를 토착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로 나는 글을 쓸 거고 생활을 할 거고 나는 뭐 신앙이니까 기도도 할 거고 그럴 거예요. 여름방학이 끝난 오슬로 대학. 다시 학기가 시작됐다. All other reading is not obligatory, it's just up to 박노자 교수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난 8월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로 그의 강의 보따리는 두둑해졌다. 수업 시간 학생들과 나눌 이야기거리가 훨씬 풍성해진 것이다. 요즘 그는 학술대회 준비로 하루가 더욱 바쁘다. so on. But what kind of resource? How do you think? 북유럽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한국학 세미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첫 번째. 한국학 연구자로 단 한 사람, 박노자 교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슬로의 한국학 강의를 개설한 지 고작 1년 반. 그는 한국인 박노자의 이름을 내걸고 외국의 교수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무대는 일본학 세미나장.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일본학 토론은 방이 비좁을 정도인 반면 옆방에 마련된 한국학 회의장은 참가자가 겨우 서너 명에 불과. 그만큼 이곳의 한국학은 척박한 황무지나 다름없다. 그의 존재가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뭐 제가 이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한국학은 제 혼자뿐이고 아무래도 시작 단계도 아니고 준비 단계고 그러는데 퇴계 선생님처럼 표현하기 그냥 본인의 인선이 바로 도심이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 퇴계 선생님을 닮아가고 싶죠. 한천, 따지, 거무연, 누아, 지구, 집중. 손주들 앞에선 기세춘 선생도 인자한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와 함께 천자문을 따라 읽는 모양새가 한두 번 배운 솜씨가 아니다. 너 해봐. 하늘은 뜨시기에 현묘하고 땅은 생산이기에 누렇다. 우는 공간이기에 넓고 주는 시간이기에 황당하다. 근데 왜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배웠을까? 하늘과 땅, 뭐 우주 이런 걸 배웠을까?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살지? 우주. 아이들의 관심을 이만큼 끌기 위해서 기세춘 선생에게도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했다. 되도록이면 쉽고 재미있게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할아버지의 이런 교육 방식이 효과를 본 것일까? 아이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2300년? 300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기르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자. 그게 할아버지들, 퇴계 할아버지 얘기고 그런 거야. 물방울 떨어지 한 다음에 이제 겨우 천자문을 시작하는 단계지만 기세춘 선생의 가르침엔 퇴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아직은 어린 나이. 그러나 하늘과 땅의 섭리를 배운 아이들에겐 경쟁과 정복의 논리보다 생명과 공경의 이해가 먼저 싹틀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21세기에 말하자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인간이 살인 경쟁을 안고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그 퇴계의 그 경사상, 만물일체사상 속에 하나의 단서 가지고 자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걸로. 그래서 옛 것을 그대로 묵서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옛 것을 그루트기에서 새 순을 돋고 새 꽃을 피우는데 그게 바로 퇴계를 모신 도산서원. 그곳에서 시작된 인생과 우주에 대한 사색은 미래의 대안을 길어올리는 우물이다. 그 우물 속엔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는 기도로 신의 마음에 도달하려는 구도자의 삶이 있다.
끝없는 자기 수양과 진리 탐구에 이르는 용맹정진의 노력도 있다. 다음 세상을 여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퇴계는 대안이자 화두인 것이다. 퇴계는 그 내면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사람됨.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독교에서 상실한 거를 퇴계 속에서 다시 건져낼까. 지금도 퇴계의 글이나 시는 일종의 목탁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읽어보면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지는 거죠, 퇴계 선생님이. 새로운 인간 질서,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를 위해서 퇴계 성리학 쪽의 그 민품물려 사상, 만물 동체 사상, 만물 일체 사상이 우리가 지금 재조명하고 선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퇴계 운동을 하자.